네, 이번에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에는 김교사와 최교사가 나옵니다. 자, 김교사, 최교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객관식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군지 바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곤란하다. 목적 설정이 어렵다는 거는 아이즈너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크리븐 이런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목표 외의 것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술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딱 보면 아이즈너겠죠. 이 경우에 교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인들이 작용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반응한다. 교육활동이 수행된 후에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뭐뭐는 목적이 가지는 표현의 결과라고 불렀다. 표현적 결과라고 불렀다. 이건 아이즈너겠죠. 그래서 김 교사는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 과정 중 표현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표현적 결과가 뭐에 나올 수 있다? 2021학년도 임용교육학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죠. 왜? 물론 아이즈너가 주장하는 관점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참평가도 있고 교육적 감시관도 있고 거미줄 모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교육 과정도 있고 영교육 과정 이미 나왔죠. 다양 있는데 여기서는 표현적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도 이 목표 측면에서 표현적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가자는 거죠. 두 번째, 최교사는 학교 교육 과정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다? 과학성에 기초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교과는 근거가 불분명한 이론에 기초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장차 젊은이들의 몸담게 내 성인 활동 영역 딱 보시는 순간 보비투구나. 바로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성인 활동 영역은 뭐 총 이렇게 등 10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등 10가지로 분류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 성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비트는 따로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보비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비트가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건 마지막. 여기서 보시면 표출 목표를 강조했다는 건 아이즈너. 예술교육 과정을 중시한 아이즈너는 목표 측면에서는 표출 목표, 내용 선정에서는 영교육 과정을 중시했죠. 영교육 과정 이미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보비트는 과학적 경영 원리 테일러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이 성인들의 활동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활동 분석도 중요하지만 보비트의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뿐 아니라 생산하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게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비트는 아동들이 뭔가 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그 사회에 나갔을 때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성인 활동을 해야 되냐? 이미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건강한 어른들의 생산력이 높은 어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미리 조사를 하고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과 유사한 아동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면 예를 들면 건강한 성인은 이런 취미가 있더라. 근데 건강하지 못한 성인은 이런 취미가 없더라. 그러면 건강한 어른들이 하는 취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하는 방법을 배우면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생산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보비트는 그런 데 초점이 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8번 문제를 통해서는 아이즈너 한 번 더 딱 보고 키워드 나올 거. 그 다음에 보비트 키워드 시험에 나오고 딱 보고 그 다음에 브로디웨는 알 겁니다. 브로디웨랑 브로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브로디웨는 교육 사회에서 문화적 재생산, 아비투스 뭐 문화, 뭐 객관적 문화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교육이 불평등 형상에 이바지한다. 어떻게 문화적 측면과 이제 사회적 측면을 두 개를 제시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주장한 학자고 브로디는 일반적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일부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우디가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낮은데 객관식 교육학에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술식으로 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고 넘어가셔야 돼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브로디는 누구냐면 브로디는 교육과정을 일반 공통 교육과정을 주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브루너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하듯이 브루디는 일반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 일반 공통 교육과정은 뭐냐면 학생의 필요나 혹은 배경 관계없이 누구나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세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브루디는
학생의 욕구, 뭐 배경 필요 없다. 무조건 누구나 학생이라면 다 배워야 되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학생들은 이수하고 사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통 교육 과정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분야 영역과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이성이 높은 거죠. 이때 학생이 배운 결과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고 네 가지 용도를 제시한다. 즉 아동이 학습자가 그 특정 분야나 영역에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이라서 일반 공통 교육 과정인데 이걸 배우게 된 다음에 그 현대 생활에 나가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용도를 네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생.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연상.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연상하는 경우, 떠올리는 경우. 응용. 수학이나 물리학의 원리가 직접 문제 해결에 응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석. 이거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내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응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시 이 일반 공통교육 과정에서 브로디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바로 해석적 용도,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먼저 상황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재생, 연상, 응용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해석이라는 거죠. 보시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해석적으로 사용될 때 그 내용은 인지적 평가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브로디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일반 공통교육 과정이나 인지적 평가적 지도 이게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인지적 평가적 지도란 어떠한 학습 내용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학습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인지적 평가적 지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을 배우고 그대로 재생하고 연상하고 응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목을 가진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지 재생과 연상과 응용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인지적 평가적 지도라고 한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 내용은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평가적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교육 내용, 학습자들이 그 교육 내용을 왜 배우냐면 결국 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배우는 교육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서 교육 내용으로 사실, 개념, 원리, 규범과 같은 규칙을 들고 있고 이 중 사실은 원리나 규범과 관련하여 사물 현상을 해석하는 지도가 될 수 있을 때 중요성 인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 브루디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인지적 평가적 지도 이 부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재생과 연상과 응용 이 부분을 서술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공통교육 과정을 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브루너나 뭐 그런 대표적인 학자들에 비해서 뭔가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밀도나 배우는 내용들이 워낙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나올 확률이 적은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지적 평가적 지도가 뭐지? 만약에 혹시 나왔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읽으면서 뭔가 인지적 평가적 지도는 어떤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도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구나. 어떤 사물을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서 이 역량을 토대로 뭔가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응용하고 그 다음에 연상하고 재생할 수 있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 공통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될 학습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한두 줄이라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루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브루디보다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 이론 강의 그 교육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론 강의 올려드린 그 이론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즈너는 제가 강조드리지만
표출 목표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표출 목표가 무엇인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표출 목표는 뭐냐면 수업 이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표가 표출되기 때문에 표출 목표라 그런 거예요. 행동 목표는 사전에 다 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표출 목표는 그게 아니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딱 뚜렷하게 정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다. 그러면 문제 해결 목표랑 표현적 결과 이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현적 결과는 아예 목표 자체를 아예 설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체험학습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활동,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중에서 뭘 느꼈니 물어보는 게 표현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냥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육 활동 정도만 정해놓고 그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 해결 목표는 뭐냐면 어떤 조건들과 최소한의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불우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예요. 하지만 그 친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목표죠. 문제 해결 목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들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도울 것인가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표현적 결과는 이러한 부분 아예 목적 자체를 세우지 않는 거죠. 목표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아이즈너가 표출 목표 어쨌든 둘 다 수업 과정에서 표출되는 건 맞으니까 표출 목표를 한 거고 그럼 이 표출 목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왜 했냐? 첫째 둘째에서 이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술 영역 경우에는 뭐 특히 수학이나 과학 언어에서 보이는 이런 행동 조작 이런 것들이 힘들다. 예술 교과는 너네 수학, 국어, 뭐 과학처럼 딱 끊어서 뭔가 이게 뚜렷하게 행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 교과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은 목표 위에 여러 가지 배우지 않냐. 예를 들면 내가 문법 수업을 해서 그 문법 수업을 하면서 뭐 자음 체계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는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뭔가 적극성, 열의 이런 걸 배우게 됐다. 그럼 그거는 배운 거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자음 체계를 좀 더 뚜렷이 하기 위해서 영어의 자음 체계를 찾아보면서 영어 공부도 됐다. 그러면 그 영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물론 행동 목표 뚜렷이 나가서 그거 한 개 달성한 거 좋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즈너는 이 행동 목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동 목표도 중요하지. 그거 하는 거 좋아. 하지만 행동 목표뿐만 아니라 표출 목표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출 목표 안에는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목표를 다루든지 표현적 결과를 다루든지 아니면 둘 다 다루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불우한 처지를 당한 친구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이 문제 해결 목표는 목표에 대한 방향성, 즉 목표가 정해진 건 맞지만 답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적 결과는 목적 자체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그냥 뭔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끝나고 난 후에 느낀 점을 말해보고 너 뭐가 의미 있었니? 친구들하고 공유해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결과. 그래서 표현되는 결과라고 해서 목적 자체를 목표 자체 의미를 안 쓰고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끝나고 난 뒤에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영화나 체험학습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는 나올 수 있고 또 시험 나올 수 있는 이 부분. 왜 이런 표출 목표를 주장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비트의 활동 분석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비트는 생산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동이 지적 능력, 이해, 뭔가 탐구력, 이해력을 가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갔을 때 생산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과학적 원리를 적용시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상품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만큼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생산 능력이 개발된다는 거는
아동이 성인으로서 해야 될 활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커서 사회에 나가서 성이 마땅한 올바른 성인으로서 해야 될 활동을 잘하는 게 생산 능력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돈도 잘 벌 거고, 예를 들면 소비도 잘할 거고, 여가도 잘할 거고, 자기 건강도 잘 챙기고, 이런 게 결국 생산 능력 향상으로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 능력보다는 이미 밖에서 성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 가로 나눈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바로 보비트 활동 분석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성인으로서 해야 될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인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사해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동 분석법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활동 분석법을 통해서 아동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하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다? 아무리 그래도 비현실적인 목표는 제거해라. 그 아동이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아동이 저걸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비현실성 목표는 제거한다. 그 다음 둘째, 성공적인 성인 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더 강조해준다. 세 번째, 지역사회 인연과 상반되는 것도 피한다. 왜? 결국 아이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가 뭔가 융합돼서 잘 해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에 상반되는 걸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피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는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 묻고, 그 다음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목표와 단지 일부 학생에 해당되는 목표를 차별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이건 소수의 학생이 도달할 수 있다. 이걸 차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매년 그 목표를 달성해야 성취 준거를 설정해서 목표를 계열화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목표 설정 방법을 제시해서 아이들이 성인의 활동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갖춰낼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높여주자. 이게 활동 분석법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활동 분석법은 지적 능력 추구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뭐 실질적인 어떤 생활 양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1번부터 이거 말고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론 강의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8번 문제를 통해서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이즈너, 그 다음에 보비트, 그 다음에 브로우디 이 3가지 학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학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브루너, 파이너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또 뒤에 나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